시장에 대한 방향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보다 더 오를까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장 잘 오르는 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다. 또 반대 입장에서는 너 왜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조금 전자의 생각입니다. 그 시장이 오른다라는 건 좋습니다만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우려스럽다. 네.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것들이 후유증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 경제가 살아있다, 한국 경제를 믿는다라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다소 잊고 있는 것들이 있죠. 코로나19가 결국 기업들의 EPS, 기업의 이익을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감익된 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중순서부터 발표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물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현재 3차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돈을 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항상 후유증을 남겼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다소 조금 한번 물론 그 쉼폭에 대한 논란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큰 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쉬었다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100 탈환하고 2120에서 30 좀 횡보하다가 2150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속도를 감내를 할 텐데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갑자기 2150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걸 끌어올린 게 그야말로 진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그렇습니다. 거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또 후유증 중에 하나 고민되는 게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불과 2주일 전에 예. 카카오와 네이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카카오와 네이버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 20만 원대 중반에서 이렇게 올라도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온 국민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열광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를 안 갖고 있으면 주식을 맞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지금 카카오 오늘 소폭 오르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꺾였죠. 네. 그리고 카카오가 꺾일 당시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양을 분출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를 사고 싶어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카카오를 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미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의 미국 주식 상황을 보시죠. 예. 소위 빵 주식 5개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되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급락세를 시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속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도 천천히, 그러니까 술도 천천히 마시면 한 두세 병 마실 수 있는 거 처음에 원샷 하다 보면 한 병에 이제 나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에 있어 똑같은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도 속도가 최근에는 너무 가파른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조금 흥분 상태에 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경계의 목소리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묻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눈이 시장의 모든 것을 덮은 화려한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보다 더 오를 거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지금 뒤덮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면밀히 해야 될 우리가 타이밍이다.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우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한다 보면 그레이엄이 역 앞에서 구두를 닫고 있는데 구두 닫기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당장 뒤에 돌아보지 않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우화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3, 3호 모이면 온통 주식 얘기입니다. 이런 우화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 우화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장모님도 갑자기 주식 얘기를 여쭤보더라고요. 증권사에 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장모님을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객장에 아줌마들이 나타난다라든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팔 때라든지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어제 이제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당신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 사지 않았어? 아직 갖고 있어? 그러면 이익을 나누자.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자를 과연 동학개미 운동에 사셔서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부부간의 주식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당시로 얘기하자면 남편분이 아마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그렇죠. 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좀 안타깝게도 네. 이 시기가 삼성전자 특히 그러니까 외국 기관도 그렇겠지만 개인이 약간 터는 느낌, 이제 정리하는 그렇죠. 느낌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는 느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수는 올랐으니까 당신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돈을 안 갖고 와 이러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수급 변화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6만 원을 터치하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만 원을 터치하느냐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의 움직임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제가 여기서 동학개미운동과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익을 그 전에 저희들이 많이 올라간 것은 2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들도 있죠. 미래에셋대우가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말할 나위 없이 이런 대형주들 올라오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률에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일단 수익이 났으면 저는 한번 챙기는 것도 좋다. 결국 우리가 수급상에 개인들이 4만 원대 중반서부터 5만 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서로 6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운 형벌을 펼치자. 다시 외국인들이 바탄을 받아서 이걸 6만 원 지수를 2,300, 2,400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어쨌든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한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관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 것이 한 1주 반, 2주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야 성장주에 올인해야지. 그때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한창 달릴 때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이제 기존의 전통 대장주들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포트폴리오 꾸려야 되나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모든 걸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맞추겠습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소위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바로 그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탔더니 이 말은 멈추고 다시 옆에 말이 뛰길래 또 옆에 말에 올라탔더니 또 그 말도 멈추고 이게 결국 우리가 유가가 낮다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거죠. 동학개미운동에서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라서 인버스에 투자했더니 인버스가 안 좋더라. 네. 유가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 플러스를 전환할 것 같아서 유가 ETN으로 갈아탔더니 유가도 안 오르더라.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카카오가 올라간다 그래서 카카오로 올라탔더니 결국 카카오도 안 가더라. 지금 그렇다면 다시 전통주로 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무는 것을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물고기가 가는 곳에 여기서 물린다고 자리 옮기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장주냐 코로나19 언택트 관련주냐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기다리는 관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죠. 저는 언택도 한 30%, 그다음에 전통주도 한 30%, 성장주도 한 30%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돌고 돌면서 언택을 한 달 기다려도 언택은 또 올라갈 겁니다. 예. 성장주도 올라갈 거고 전통주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창출하셔야지 따라가면서 수익률을 번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답습하셨죠. 쉽게 수익 내기 어렵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린 시계는 계속 시간이 안 맞지만 그래도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수익을 바싹 당기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그러면 네. 6월 증시 향방과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6월 달에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죠. 네. 중순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온 지수,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메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서 6월장의 상황들을 만약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6월장 조심해야 되고 거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평 들어봤습니다. Y주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